왜 그걸로 물죠? 저 쿨러 틀어가지고 하지 그냥. 또 한 번 주고 써줘야지. 왜 그거 따면 오히려 물이빨이 너무 세가지고 참깨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 걸로 덩어리 물 들어가지 않게 잘해. 뭐 육묘는 사실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잘해요. 이건 뭐 수태 우리 집사람 담당으로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집사람이 포테타 파종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지 못했는데, 저는 요거 포트 파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거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개수 져가지고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포트 파종기가 있습니다. 서울 파종기인가 그렇게 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더 하라 그랬으니까 더 할 때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하우스에 이렇게 쿨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저는 육묘장으로 쓰는데요. 뭐 다른 거 재배 안 합니다. 여기서 그냥 육묘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조장으로 쓰고, 봄에는 육묘장, 가을에는 건조장으로 쓰는 곳입니다. 참깨를 파종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제가 전에는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참깨 다수학 재배법이라는 내용을 전에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글이어가지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깨에 대해서 문의해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종자 판매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 심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일찍 하지 말아라. 시골 와서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남들 할 때 따라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기 서산 같은 경우는 4월 10일에서 15일 정도? 4월 15일 정도에 보통 많이 파종을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보통 빨라요, 다른 분들이. 그러면 저도 그때 파종해야 되는지 알고 다 따라서 했어요. 물론 파종 방식은 직파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파하실 때는 이제 냉해 피해를 안 입으려고 구멍을 좀 깊이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씨앗을 파종하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자란 다음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비닐하고 달 때쯤에 비닐을 뜯어주는 방식, 요 방식으로 다들 해가지고 직파들도 하는데, 어쨌든 파종일은 직파를 하건 또 육묘 이식을 하기 위해서 포테타 파종을 하건 대부분 여기서는 4월 15일경에들 많이 파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안 합니다. 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파종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세요? 남들 하는 거 따라 하지 마세요. 내가 참깨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후작을 뭐 할까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참깨 수확 후에 들깨를 심을 거라면 그거는 조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4월 10일 또는 4월 15일경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들깨는 보통 7월 달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심어도 7월 하순에는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심을 경우에는 파종을 좀 빨리 해라. 근데 뒤 후작으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참깨 후에 뭐를 많이 하냐면 김장무, 김장배추를 많이 심습니다. 자, 그럼 김장무, 김장배추 언제 심죠?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8월 31일 또는 9월 1일 기준으로 다 해서 합니다. 보통 9월 1일 날 보통 심는다 생각하고 9월 초에 심습니다. 그러면 참깨가 수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참깨 한 105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105일 정도 후에 수확한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지금 4월 25일 날 심는다 그래도 8월 초에는 수확을 하게 돼요. 이것도 8월 초에 수확을 해도 되는데, 후작으로 김장배추를 심을 거면서 굳이 4월 10일에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4월 15일에 심을 필요도 없고, 4월 10일, 4월 15일에 심으면 또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 예, 잘록병이 걸립니다. 사실은 전에는 저도 4월 25일 날에도 안 했어요. 이거 저는 5월에 심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냥 일 후딱 끝내버리고 말으려고, 집사람이 맨날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컨디션 좋을 때 잠깐 반짝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컨디션이 나빠질지 몰라가지고 그나마 그러면 조금 좋을 때 파종을 해놓자 라고 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5월 초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5월 한 10일 날 정도에 파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4월 달에 파종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록병이 심해요. 잘록병은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클 때 생깁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지금 어린 순이 일찍 파종을 해서 나왔다 그러면 100% 볼 거 없습니다. 잘록병에 대한 위험이 너무나 커요.
굳이 잘록병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뭐하러 김장배추 심을 건데 일찍 파종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후작으로다가 만약에 김장배추나 무를 심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월 중으로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5월달에 파종을 해도 충분합니다. 후작으로 들깨를 심으실 분들만 조금 일찍 파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집사람이 파종하는 방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포트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합니다. 요 포트 파종기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텐으로다 대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해주고 위에다 종자를 보가지고 이렇게 종자를 보서 요거로다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28구형 또는 105구형이 별도로 다 따로 있고요. 이렇게 판으로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저 판도 찍어주는 판도 있어요. 그래 놓고 포트 구멍에다 이렇게 맞추고 붓으로다가 종자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살 집어넣어요. 그러면 2개 이상씩 들어가고, 지금은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톡톡톡 저렇게 해서 열고 닫고, 그리고 내리고, 그리고 상토로다 덮으면 끝납니다. 이 파종기 이름은 포트 파종기고요. 서울 파종기라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뭐 대신 시럽이라고 써 있네요. 저는 이거 박스에는 그때 서울 파종기라고 해가지고 샀던 것 같은데, 파종기는 꼭 요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방식, 스텐으로 다 해가지고 찰칵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껍지도 않아요. 두 겹으로 다 해가지고 구멍 위치를 달리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멍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요걸 살짝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방식으로 다 하는 거고, 저렇게 붓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토에 심을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이름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상토에다 이렇게 구멍 내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요, 이런 거 영상 나가고 나면 저한테 황금깨 종자 좀 팔아라 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지금 저희는 황금깨 종자 남은 게 없습니다. 털털털털 털어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다 기름 짜고. 이게 제가 참깨로다가는 잘 안 팔기 때문에 이걸 양을 많이 남기질 않아요. 종자로다가 올해 이제 수확을 하면은 또 종자가 나올 텐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자 교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밭이 좀 뚝 떨어져 있는 밭이에요. 다른 집들보다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가지고 뭐 제주도 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농가들 밭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참깨를 재배하는 데가 없고, 저도 다른 참깨를 재배한다 그래도 격리 재배를 합니다. 철저하게 격리 재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격리 재배를 하고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초당 옥수수하고 찰옥수수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찰옥수수 밭하고 초당 옥수수 밭은 분명히 간격을 충분하게 떨어뜨려서 이것도 교잡이 생기지 않도록 격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저 남은 종자 없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종자 좀 팔아라 라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전화하면 제가 없는 거 죄송하게 받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종자로다 좀 팔아라 라는 전화는 이번에는 좀 하지 말아주시고, 정 종자가 필요하시다면 이제 깨 수확을 한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심을 거니까요, 충분히 여유있게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수확을 한 다음에 그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수확하려면은 8월달 깨 털고 나면 한 9월달은 넘어야 되겠죠. 한 9월달 이후에 혹시라도 종자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참깨 육묘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 참깨 다수학 재배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영상을 몇 번 더 찍어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묘 기술이 좀 좋아야지 이것도 모종이 좋거든요. 특히 참깨는 웃자람이 심해요. 그래서 웃자람 없이 자르도록 중간에 성장학제제를 좀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록병이나 그런 병들에 걸리지 않도록 모종 기간일 때 약을 쳐줍니다. 그렇게 하면 넓은 밭에서 약을 치는 것보다 이렇게 좁은 데서 약을 치기 때문에 약 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밭 넓은 데 돌아다니면서 약 치는 것보다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육묘 이식할 때는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파가 처음엔 저도 다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결코 직파가 쉽지는 않습니다. 집사람이 힘들어서 요거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놓고 수분을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처음에는 덮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이 올라올 때쯤 비닐을 걷어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 전문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전문입니다. 수고했어요, 여보.